안녕하세요. 블로겐스탁입니다. 어제 시청자 한 분께서 이오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정중하게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로서도 그냥 지나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다른 걸 먼저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오스 관련 영상을 먼저 제작해서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이오스 가격 전망을 지난 1년 동안의 차트와 주요 가격적 흐름이 나타났던 구간의 대표 뉴스들을 함께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현재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이오스 차트의 주요 가격적 지지선과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추세선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전략은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까지 총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맹신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며 투자는 소신껏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트레이딩뷰 차트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오스가 7월 초 비피닉스에 상장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년 동안 형성되어 온 이 차트를 중요 가격적 흐름이 있던 구간을 5개 정도로 나누어서 해당 구간에 어떤 뉴스와 이슈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구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오스는 7월 초에 1달러에서 시작했던 가격이 2, 3일 만에 4달러까지 4배가량 상승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와 같은 상승이 있었던 이유는 6월 말 ICO가 진행된 이후 7월 초 비피닉스에 상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ICO 투자 패턴은 보통 해당 코인이 상장된 이후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오스 역시 그러한 코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작년 10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상승장입니다. 이때는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자체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다 상승했었습니다. 알트코인, 잡코인 할 것 없이 거의 안 오른 코인이 없었는데요. 이오스 역시 이런 폭등장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의 뉴스 헤드라인들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규제에도 끄떡없는 가상화폐 열풍, 공무원까지 동참하는 비트코인 열풍, 채굴로 인한 그래픽 카드 가격 급등 등 온통 오르는 뉴스밖에 없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간은 2018년 초부터 4월까지의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등이 있고 난 이후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부터 시작해서 오만 안 좋은 뉴스는 다 터지면서 가상화폐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폭등할 때 함께 엄청나게 상승했던 것처럼 폭락할 때 역시 함께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오스도 예외 없이 이 같은 폭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뉴스들도 온통 하락 관련된 뉴스와 좋지 않은 뉴스들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슷하게 이어져 온 가격적 흐름이었고, 이오스만의 독자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4월 초 이후부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6달러 선에서 시작했던 가격이 23달러 선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폭등하면서 1월 달에 기존 최고점까지 뚫고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오스가 상승했던 요인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던 이오스의 이오스던 3.0 개발 완료 발표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6월달 메인넷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메인넷이 런칭되면 이오스만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때부터 벌써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오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DPoS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오스 BP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네오위즈, 엔트풀, 페이게이트, 비아BTC, 비트파이넥스, 후오비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출마하게 되면서 메인넷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게 됩니다. 이 외에도 4월 6일 홍콩 미더비 이루어지면서 2천억 규모의 조인트 파트너십 투자와 해커톤 발표, 그리고 4월 19일 OK 블록체인 캐피탈의 이오스 생태계 1,000억 원 규모 투자 계획 발표 등 큰 규모의 파트너십 및 투자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약간의 반등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같은 하락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선 4월 달에 지나치게 선 반영되었던 기대감들로 인해서 과매수가 이루어졌었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선 반영되어 과매수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넷도 런칭되고 이오스 BP도 뽑긴 했는데 이 메인넷 이후 지속적으로 내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예로 21명의 이오스 BP가 코인 도난을 막기 위해 도난된 7개 계정을 독자적으로 동결시켰던 사건, 그리고 핵심 중재 포럼이 27개의 이오스 계정을 동결을 시킨 후 해당 사유는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한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슈로 이 같은 행동들 때문에 이오스가 가상화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적 요소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지난 새벽에 반등을 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을 막고 있기 때문임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차트와 뉴스 및 이슈들을 통해서 이오스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오스의 가격적 주요 지지선 3개 정도를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를 같이 띄워드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되어 있는 게 일봉이고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 차트가 주봉입니다. 우선 현재 이오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검정색 박스 구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7달러 선 구간에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격이 만약 하락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 가격이 깨지게 될 경우 2차 방어선으로 넘어갑니다. 2차 방어선은 6달러 초반에서 5달러 초반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주봉 차트와 일봉 차트 모두 해당 가격대에서 눌리고 지지받고 반등하기도 하면서 일종의 횡보 구간을 형성해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뚫린다 그러면 3차 방어선으로 넘어갑니다. 3차 방어선은 직전 사이클 최고점봉의 종가 라인인 4달러 초반선에서 3달러 초반선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3차 라인은 가격 방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뚫리면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오스의 가격이 어떤 추세를 긋고 있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오스는 지난 1년 동안 최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최저점 역시 지속적으로 높이는 형태의 패턴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봉 차트에서 뿐만 아니라 주봉 차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현재 이오스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장기적 관점의 추세를 볼 때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장기적 추세 때문에 직전 사이클의 최고점이자 3월달 폭락에서 반등을 해줬던 구간인 3차 방어선이 뚫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투자자들은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사실을 토대로 무당처럼 가격을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즉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우선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승 추세가 아직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물 떠다 놓고 비신다고 해도 역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상황을 쭉 지켜보시고 이런 추세선이 깨지는지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지지선이 깨지는지를 관찰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들이 다 깨진다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신규로 매수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 추세선을 깨는지 깨지 않는지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지지선들에서 잘 버텨주면서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분석들은 단타 매매용이라기보다는 장기 투자에 좀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추세선이 깨진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하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고 그 지지선도 깨진다 하면 그 다음 지지선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블로그앤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